결국 카페를 그만두겠다고 분노를 표출하던 은호.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역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 8회 결국 은호는 지역에게 카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지역이 막힌 창고가 답답해 창문을 하나 낸 것이 은호의 빈정을 상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은호는 과거 자신을 거부하고 떠나더니 이제 다시 아무렇지 않게 자신 앞에 나타나 얼쩡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겠죠. 이어진 고회에서 지역은 은호에게 네가 날 싫어하고 경멸하는 줄은 다 알지만 그래도 난 부끄러움, 창피한 무릅쓰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찾아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면 두세 달 후 돈을 벌어 떠나겠다고 부탁합니다. 작가는 이 말을 통해 지역의 처절한 제기의지를 보여주고자 했지만 은호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 안에서 지역의 솔직하고 절박한 심정에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안고서라도 다시 시작하려는 그의 용기와 나약함이 동시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호는 사직을 철회하면서 지역에게 대신 말을 걸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차갑게 거리를 두려는 태도였지만 사실은 여전히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방어하기 위한 거죠. 은호는 힘들어 보이는 지역을 보는 것이 괴로웠고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의 마음도 싫었습니다. 작가는 은호의 차가운 태도를 통해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미움과 걱정,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연민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그런 은호의 태도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카페 창고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사업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던 지역은 세면대 앞에서 졸을 정도로 지쳐가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은호는 마음이 짠해집니다. 지역은 드디어 맘대로 집이라는 홈페이지를 완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희망에 들뜹니다. 그는 사업을 통해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고 동시에 은호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감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 간극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복선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한편 수빈은 성재에게 유튜브 출연을 다시 한번 부탁해보지만 거절당하고 자신은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결혼정보회사의 조건에 맞는 남자를 만나려고 정보도 주었다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성재는 그녀의 가치관에 놀라지만 취직을 시켜줄까 용돈을 줄까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수빈은 헤어져가는 성재의 뒷모습을 보며 좀 멋있다고 혼자 말을 하는데요. 이 장면은 수빈의 마음이 성재에게 조금씩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한편 90세를 바라보는 옥내 여사와 사돈 주상이 박스 접는 알바를 하며 나누는 이야기는 짠하면서도 흐뭇한 장면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아무 할 일도 없이 지내면서 가족들에게 짐만 된다고 느끼는 무력감보다 일을 하면서 뭔가 존재감을 찾으려는 노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식들에게 비밀로 하며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철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데요. 그는 라면으로 점심을 때워가며 공부에 매진하면서 틈틈이 물류센터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다정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꺼내보며 자신도 뭔가 해보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지역인의 온 가족이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장면은 현대인의 빠듯하고도 치열한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환과 영라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라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했던 지환이 그녀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 연민을 느끼며 시작된 마음의 변화는 영라가 지환을 오빠라 부르면서 한 발자국 가까워지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들의 로맨스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성장의 서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성인은 영란을 재벌 3세와 자연스럽게 만남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녀의 피트니스 센터를 집에서 먼 곳으로까지 옮기게 하는데요. 이런 성의 욕망이 앞으로 어떤 갈등을 불러올지 시청자들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홈페이지를 단장하자마자 지혁에게 첫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함께 일해줄 것을 제안하지만 은호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동생 강호가 엄마의 식당을 담보로 사채빚을 끌어쓰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카페로 찾아오고 절망에 빠진 은호 앞에 지혁이 나타나 영리한 방법으로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은호는 동생 빚 2천만 원을 메꾸느라 어쩔 수 없이 거절했던 지혁의 제안을 다시 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가는 동생 강호의 사건으로 은호가 어쩔 수 없이 지혁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끈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은호는 아침 일찍 공사 현장에 갔다가 인테리어 잡보러 왔다는 지혁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다음 회 은호가 성재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한층 가까워지고 이를 본 지혁은 서운함을 넘어 묘한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은호는 성희와 아트스페이스 일로 얽히며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며 난관에 빠지게 된다는데요. 과연 은호가 맞닥뜨리게 될 함정이 뭔지 다음 회가 기대됩니다.